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오영훈 당선인의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공식 출범하고 민선 8기 도정과제 수립에 착수했습니다. 당선인은 제주와 도민의 이익 극대화에 초점을 맞춘 실천적 실용주의를 새 도정 기조로 두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의 비전과 가치를 제시할 도지사직 인수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출범식에는 오영훈 도지사 당선인과 송석원 인수위원장 등 50여 명이 참석했고 사무실은 제주 농어업인회관에 마련했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인수위 전체 회의와 첫 도정 업무보고 자리에서 민선 8기 정책 기조로 실천적 실용주의 원칙을 내세웠습니다. 새로운 변화가 필요합니다. 그 방향은 제주와 도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실천적 실용주의가 될 것입니다. 저는 실용주의 원칙 아래 제주와 도민 이익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것도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또 오영훈 당선인은 제주도민이 아닌 관광객 등에 들어가는 각종 비용을 국가에 청구할 수 있도록 실국별로 관련 자료를 마련하고 전남 광양항과 연계할 수 있는 물류비 절감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당선인의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도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오영훈 당선인께서 선거 과정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 모형을 제시하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도 차원에서 검토되는 게 있으시면 두 가지를 짧게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좀 더 구체화되는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까지 한번 또 같이 병행을 해 나가고자 합니다. 2024년도 하반기쯤에는 아마 주민투표를 이렇게 얼뜻이 실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한 인수위는 부서별 업무보고 등을 거쳐 새도정 출범 나흘 전인 오는 27일 민선 8기 도정 정책과제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인수위에서 제시할 도정 정책과제는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한 정책 방향은 물론 새 도정의 인사와 예산 운영의 기본 토대가 되기 때문에 20일 남짓 남은 인수위 활동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제주 MBC와 제주일보, 제주 CBS와 제주의 소리 등 제주 지역 언론 4사 보도 편집국장들이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과 대담을 가졌습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만나 제2공항 문제를 협의하고 국제자율도시 개념은 폐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혁태 기자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 당선인은 제2공항 문제에 대해서 세 가지 원칙을 제시했습니다. 공항시설 확충,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갈등 해소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다만 해결의 키는 국토교통부가 쥐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당선 직후에 직접 전화 통화를 통해서 우선 7월 취임 이전에 좀 만나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도 협의를 하자라고. 4.3 문제 해결의 핵심은 추가 진상규명과 미국이라는 방향도 제시했습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려면 저는 진상규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가운데 당시 미군정의 책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히 밝혀질 필요가 있다. 자신의 핵심 공약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해선 2024년 주민투표로 결정하되 기존의 4개 시군 체제로 돌아가지는 않겠다고 못 박았습니다. 달라진 인구와 그리고 생활 권역에 대한 감안이 있고 그러면 이제 행정 체제 몇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구성할 것인지 저는 5개에서 6개 정도는 충분하지 않을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과 자본, 물자의 자유로운 이동이라는 국제자유도시 개념은 허구에 가깝다며 사실상 폐기 수준인 전면 수정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가 그대로 온전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강자히 눌리죠. 그것은 저희도 같이 인구가 적고 또 자원이 한정된 이런 지역 지방정부에게 강요해서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오영훈 당선인은 취임 직후 7천억 원 이상의 추경 예산을 편성해 문화예술인과 관광업, 1차 산업 등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15분 거리 안에 생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공약에 맞춰 버스 노선도 개편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MBC 뉴스 권혁태입니다.
우리가 주식인 쌀 다음으로 많이 먹는 작물이 바로 밀이죠. 최근에는 수입산보다 가격은 조금 비싸도 우리 밀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제주에서도 밀 재배와 생산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따금 기자입니다. 드넓게 펼쳐진 황금빛 밀밭. 트랙터가 지나가며 잘 익은 밀 수확이 한창입니다. 물 빠짐이 좋은 화산토에서 생산된 제주산 밀은 곰팡이균 등 병에 강하고 나달도 큽니다. 나달이 크다 보니까 성장이 잘 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추측한데 단백질 함량이든 모든 면에서 육지 지방에 있는 밀하고는 차원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제주산 밀 생산량은 130톤. 우리 밀 수요가 높아지면서 지난해보다 10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국제 밀값이 급등하면서 우리 밀에 대한 수요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에는 제주시 한림읍 금악리와 애월읍 봉성리 일대에 20헥타르 규모로 생산 단지가 조성돼 20여 농가가 밀 재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 대규모 밀 생산 단지가 조성된 이후 올해 첫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어제 하루 이 밭에서만 8톤 이상의 밀이 수확됐습니다. 점차 이제 수지 타산이 안 맞아서 밀재배 농가들이 거의 사라지다시피 했었는데 최근 들어 국산밀 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제주도에서도 대규모 조성 단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제주에서 생산된 밀은 정부 비축과 가공품 생산 등에 사용될 예정인 가운데 품종별 브랜드 단지 조성과 가공품 생산 유통 등 관련 사업도 다양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따금입니다. 위험한 사고나 재난 현장에서 활약하는 소방관들은 무엇보다 강인한 체력이 뒷받침돼야 하겠죠. 그래서 소방관들은 실전과 똑같은 각종 훈련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 훈련 현장을 목포 MBC 양정은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지난 3일 새벽 전남의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났습니다. 아파트에서 추락한 부상자도 있었지만 위험을 뚫고 진화 작업에 나선 소방관들 덕분에 많은 주민들은 무사히 대피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추락 위험이 있는 건물과 산 등에서 구조 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소방관들의 훈련이 실시됐습니다. 로프 인정! 로프 인정! 로프 당겨! 로프 당겨! 로프 당겨! 로프 당겨! 100kg이 넘는 마네킹과 로프 구조 장치를 건물 옥상에서 끌어올립니다. 골든타임인 15분 안에 구조 작업을 끝내야 합니다. 80kg의 긴 소방호스로 관역 2곳을 정확히 맞추는 소방관들. 현장에서 불이 더 번지지 않도록 신속하게 진화하기 위한 훈련입니다. 인명구조를 하는데 생명을 살릴 수 있다는 거에 항상 자부심을 갖고 저희가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서 보람을 느끼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호스를 펴는다든지 관창을 결합하는데 그런데 우리 소방 기술을 연마하는데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소방관들은 재난이나 사고 현장에서 인명을 구조하기 위해 각종 훈련을 통해 현장 대응 능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신속한 대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상황에 맞는 처치가 관건입니다. 지난해 전국적으로 발생한 화재 사고는 3만 6천여 건. 이 가운데 인명 피해는 2,100여 명이 발생했습니다. 소방관들은 재난 현장에서 소중한 인명을 한 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오늘도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정은입니다. 오늘 가벼운 옷차림 하시기 바랍니다. 햇볕도 강하고 따뜻한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기온이 26도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자외선이 강한 만큼 모자나 선글라스로 햇볕 차단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말인 내일도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제주도에 5에서 30mm 정도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오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일요일에도 초여름 날씨가 예상됩니다.
오늘 전국 하늘에 높은 구름이 지나겠는데요. 제주는 막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려지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좋음 정도로 공기도 깨끗하겠습니다. 금요일 아침 선선하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현재 동부 지역 18도, 그 밖의 지역은 19도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북부 지역 26도까지 오르겠고 서부 지역 25도, 남부와 동부 지역 24도가 예상됩니다. 도서 지역도 구름 많은 날씨를 보이겠고 날이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잔잔하게 일겠는데요. 오늘 바다에 안개가 짙게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항해하거나 조업하는 선박들은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또 한 차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10대 어학원 수강생에게 영어 강습을 해준다며 강간한 혐의로 기소된 40살 이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씨는 지난 2016년 자신이 운영하던 어학원에 다니는 14살 학생을 3차례 강제 추행하고 2차례 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 2부는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의 벽보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여성은 대통령 선거를 앞둔 지난 2월 제주시 삼도동에 부착된 윤석열 후보의 벽보를 고의로 떼어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제주도는 송악산 해안 일제 동굴진지 보존관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을 발주했습니다. 제주도는 이번 용역을 통해 일제 동굴진지 붕괴 원인을 규명하고 보존관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송악산에는 해방 전인 1945년 초 일본군이 군사시설용으로 동굴진지 15개를 만들었는데 최근 해안 붕괴로 6개가 훼손되거나 입구가 막혀 출입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의회는 주민조례 관련 법률에 따라 지난 1월 제주도에서 도의회로 관련 업무가 이관된 이후 처음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조례 개정을 위한 주민 청구가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청구인은 도시의 수평적 개발 대신 압축 개발을 위해 건축물 간격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을 청구했는데 정식 발의를 위해서는 도내 유권자의 500분의 1 이상인 1,025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발달 장애인과 치매 노인 등이 실종됐을 때 수색과 추적을 위한 기술이 개발됩니다. 제주도는 국비 35억 원을 지원받아 CCTV 관제 시스템에 인공지능 융합 기술을 접목해 실종자의 신체적 특징과 소지품 등을 파악해 이동 경로를 추천하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는 기술 운영 실증 등을 거쳐 오는 2024년부터 현장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제주도청의 옛 영상 자료가 디지털로 복원됩니다. 제주도는 지난 1996년부터 2014년까지 비디오 테이프 등 아날로그 시청각 기록 2,300여 점을 디지털로 복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복원되는 디지털 영상 자료는 색인 작업 등을 마친 뒤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공개됩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아동을 복지 서비스와 연계하는 사업이 추진됩니다. 제주도는 이달 말까지 도내 위기 아동 488명을 대상으로 담당 공무원이 가정을 방문해 아동 양육 환경을 점검한 뒤 복지 서비스를 연계 및 지원하는 이 아동 행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학대 의심 정황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 학대 신고를 할 방침입니다. 제주도가 다음 달까지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3단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도민 수요조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조사는 제주도민 8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조사 항목은 성평등 인식과 양성평등 정책 수요, 돌봄과 가족생활, 경제활동과 일생활 균형 등 7개 분야입니다. 조사로 도출된 과제는 공개 토론회 등을 거쳐 제주형 양성평등정책 3단계 기본계획에 반영됩니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